우리 이제 다양한 기준에 따른 경찰 개념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권 분립 목적에 따른 분류 보시면 광해 행정경찰, 사법경찰 두 가지. 우리 아까 이거 어디에서 구분했었어요? 죄와 형벌법에서 요거 구분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광해 행정경찰 보시면 공공의 질서 유지, 범죄 예방 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을 합친 개념이 광해 행정경찰이에요. 자, 그리고 2번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돼 있죠? 그렇지?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광해 행정경찰은 동의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주로 현재 또는 장래 밑줄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발동한다. 그럼 사법경찰은 반대겠죠. 사법경찰 밑에 보시면 3번에 주로 과거 동그라미 과거 상황에 대해 발동한다. 그죠? 수사는 항상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주로 과거 상황에 대해서 발동하고요. 위에 사법경찰 1번 범죄 수사 동그라미 수사 활동이고요. 이번에 순수한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사법은 여기에 들어갔었어요. 순수 형식으로.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재와 형벌법전 경제처벌법에서 최초로 구분했고요. 그 밑에 대한민국 영미법계 동그라미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보통경찰 기관이 양자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경찰 조직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업무를 둘 다 담당하죠. 그제? 대륙법계는 구분하는데 영미법계는 구분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일까요? 영미법계일까요?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예요. 근데 왜 구분 안 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법체계를 따르지만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았어요. 무슨 시기 때문에? 미군정기 때문에. 그래서 요 영향으로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를 다 담당해요. 우리 보통 경찰 기관이. 알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밑에 대륙법계는 구별하고요. 영미법계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3권 분립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하고요. 목적이 치안 유지면 행정경찰, 수사면 사법경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업무의 독자성. 요 독자성은요. 다른 행정이 수반되냐 안 되냐 요거에 따라서 나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실질적 의미의 경찰. 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중이에요. 다른 행정기관이 하는 게 요 C였죠. C.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B였어요. 그럼 다른 행정이 수반되면 C. 수반되지 않으면 B. 그래서 B는 보안경찰, C는 협의행정경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으로부터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독자성이 있다 그러면 보안경찰, 독자성이 없다 그러면 협의의 행정경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안경찰 1번 다른 행정작용에 무관하게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풍속경찰, 교통경찰, 경비경찰 등이 있고요. 그 밑에 협의의 행정경찰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경찰작용이다. 그래서 철도, 경제, 산림, 위생, 영업, 건축, 경찰 등이 협의의 행정경찰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권한과 책임. 그 권한을 누가 갖냐, 책임을 누가 지냐에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뉩니다. 국가경찰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은 지방정부인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게 자치경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가경찰 장점과 단점 보시면 서로 반대예요. 국가경찰의 장점 1번 통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명령체계의 일원화 유지. 2번 경찰활동의 기동성과 효율성, 능률성 확보. 이건 뭐예요? 중앙부처에서 지시를 내리면 전국경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3번 다른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예산처 장관한테 예산을 요구한다. 경찰청장이 요구하는 게 좋겠어요? 시도경찰청장이 요구하는 게 좋겠어요? 경찰청장이 요구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그 밑에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렇죠? 중앙부처에서 돈을 직접 주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재정의 수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요 부산하고요, 저기 경남 합천하고요, 재정 자립도가 똑같나요? 아니죠. 부산은 지방세가 많이 거치니까 재정 자립도가 좋겠지만 합천 같은 데는 인구 소멸 지역이니까 좀 안 좋겠죠. 그치?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겨두면. 근데 중앙에서 관리하면 그렇지 않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단점, 정보정책 수행에만 집중하여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하게 된다. 요거는 이제 대통령 같은 사람들한테 줄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관료화로 인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소홀하게 된다. 중앙부처에 집중돼 있으니까 시민들하고 가까운 면에서는 자치경찰보다 조금 불리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지역적 특수성, 창의성을 고려한 경찰 활동이 어렵다. 왜? 전국을 공통적으로 보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자치경찰, 지방경찰의 장점입니다. 1번, 각 지역 특수성에 부합하는 경찰 활동이 가능하다. 위에 국가경찰의 단점이 여기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죠. 그 밑에 2번, 인권보장과 민주성이 보장됨으로써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그죠? 왜? 주민들하고 가까우니까. 그리고 3번, 조직 개편, 운영의 개혁이 용이하다. 요거 왜 그렇죠? 국가경찰은요, 조직이 크잖아. 근데 자치경찰은 조직이 작아지겠죠. 그죠? 당연히 개혁을 할 때 조직이 작아야 반항이 좀 약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비권력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게 된다. 그래서 지방경찰, 자치경찰들은요, 순찰 같은 걸 좀 많이 다니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단점입니다. 전국 광역적 경찰 활동의 곤란. 그래서 전국적인 경찰 활동이 곤란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다른 기관과의 협조, 조정이 어렵다. 그리고 지방 세력가 동그라미, 지방 세력가 개입으로 경찰 부패 초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방은 되게 작으니까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먹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발동 시점에 따른 분류입니다. 요거는 경찰권을 언제 행사하는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 경찰권이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발동이 되면 예방경찰이고요. 어떤 일이 발생한 다음에 그 후에 경찰권을 발동하면 진압경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발동 시점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하는데요. 예방경찰은 사전 동그라미, 사전에 위험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적, 비권력적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사전에 행사하면 예방경찰이에요. 그래서 2번에 순찰, 경찰 규제, 정신착란자, 주취자, 보호조치 동그라미, 보호조치. 이 보호조치 왜 하는 거예요? 사고 발생할까봐. 우리가 주치자들 신고 처리하는 거 되게 많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10건을 출동하면요, 한 7, 8건 정도 주치자 신고할 거예요. 주치자가 그만큼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조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죽을까봐 또는 범죄의 타겟이 될까봐. 그래서 길에서 자고 있으면 막 지갑 털어가고 핸드폰 털어가고 하잖아. 그죠? 그런 타겟이 될까봐 하는 것도 있고요. 겨울 같은 때는 죽잖아,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치자 신고가 7, 8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7, 8명에 대해서 다 보호 조치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깨워서 보내요, 현장에서. 대부분 현장에서 깨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보호 조치하는 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호 조치는 한 20명 중에 한 명 할까? 잘 안 합니다. 현장에서 깨워서 보통 보내요, 집에. 아니면 현장에서 부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부모님이 데리러 오게 하든지.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 조치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주치자 신고는 많이 출동하죠. 근데 이 보호 조치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이야 진압이야? 당연히 예방이죠.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진압경찰입니다. 이미 발생한 위험의 제거, 범죄 수사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다 밑줄. 그래서 바로 밑에 범죄 수사, 정신착란자 제지, 광견의 사살, 범죄 제지, 진압 등 이런 게 이제 진압경찰이다. 됐죠? 자, 그리고 밑에 위해 정도 및 담당 기관입니다. 위해 정도가 크거나 작으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시경찰은 작은 거, 비상경찰은 위해 정도가 큰 거. 담당 기관이 우리 보통경찰 기관이야? 그럼 평시경찰이야. 그런데 군대가 담당해? 그럼 비상경찰이에요. 그래서 평시경찰, 평시에 보통경찰 기관 동그라미, 보통경찰 기관이 행하는 경찰활동이다. 그리고 비상경찰은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대 동그라미, 군대가 질서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비상경찰,
요거는 우리 계엄 같은 거 터졌을 때 그때 군대가 치안을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비상경찰입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밑에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입니다. 요건 뭐냐면 우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있죠? 요거를 강제력이 수반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나눕니다. 그러면 봉사경찰, 비권력적 서비스, 그리고 나머지 사법경찰 작용과 보안경찰 작용은 뭐야? 질서경찰이야. 알았죠? 그래서 강제력이 수반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나눈 겁니다. 이건 뭘 두 가지로 나눈 거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질서경찰, 강제력 행사 밑줄, 강제력 행사를 통하여 법 집행을 하는 경찰활동이다. 그래서 범죄수사 동그라미, 즉시강제, 교통위반죄에 대한 통고처분. 이 통고처분이 범칙금 부과처분, 우리 현장에서 딱지 끊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딱지 끊는 것도 권력적이죠. 그래서 진압경, 우리 질서경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봉사경찰. 얘는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강제력 수반되지 않는다, 평온한 상태에서 한다라고 해서 보통경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봉사경찰은 지도, 서비스 등과 같은 비권력 동그라미, 비권력적 수단을 통한 경찰 활동이다. 그래서 그 밑에 방범 지도, 순찰, 청소년 선도, 교통정보 제공 등 이런 업무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요 프랑스 밑줄 해볼까요? 우리 아까 프랑스에서 무슨 경찰 제도가 발달했다 그랬어요? 고등경찰제도. 그렇죠? 그래서 고등경찰제도, 국민을 감시하는 고등경찰제도가 발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호법익이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다, 정치적인 법익이다, 그러면 고등경찰이에요. 그래서 뒤에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그래서 그 밑에 정치적 결사, 집회 등을 감시 단속하는 정치경찰 활동, 요게 고등경찰. 그리고 밑에 보통경찰, 일반사회 동그라미, 일반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활동이다. 그래서 그 밑에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 범죄 예방, 진압 등 이런 것들이 보통경찰의 역할입니다. 됐나요? 요거를 대부분 그냥 다 두 문자만 땁니다. 근데 두 문자를 따서 외워버리면요, 나중에 살짝만 틀어서 내도 틀려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부터 보면 목적에 따른 분류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죠. 요걸 3권 분립으로 바꿔서 내면 틀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행정이냐 사법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적이 치안유지면 행정경찰, 수사면 사법경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았죠? 요거는 대부분이 목행사 뭐 이런 식으로 따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업무의 독자성, 요것도 마찬가지죠. 행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보안, 수반되면 협의의 행정경찰, 이렇게 구분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권한과 책임, 권한을 누가 갖냐, 책임을 누가 지냐. 국가가 지면 국가경찰, 자치단체가 지면 자치경찰. 그리고 경찰권 발동 시점, 사전에 하면 예방, 사후에 하면 진압. 그쵸? 언제 행사하는가 이렇게 바꿔서 내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예진이 발 이런 식으로 따지 마세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위의 정도 및 담당 기관, 위의 정도가 크거나 담당 기관이 군대면 비상경찰, 위의 정도가 작거나 우리 경찰이 한다 그러면 평시경찰입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질과 내용, 요거는 강제력 수반 여부라 그랬어요. 질서경찰은 강제력 수반되는 거, 봉사경찰은 강제력 수반되지 않는 거. 그리고 마지막 보호법익이 보다 우월한 가치면 고등경찰, 일반적인 보호법익이면 보통경찰,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법 보고 이런 식으로만 따지 마세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경찰 행정의 특수성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인터넷 뉴스 같은 거 하나 보면서 그런 기사 본 적이 있는데, 경찰하고 소방하고 약간 국민들의 인식이 좀 다르죠. 그지?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인식이 더 좋아? 소방한테 인식이 더 좋죠. 근데 여러분들 왜 소방 안 하고 경찰 하려고 해요? 응? 아니, 소방이 더 국민들한테 존경받는데 왜 소방 안 하고 경찰 하려고 해?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경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누군가를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보고 싶어서야.
그렇지 않아? 그죠? 요거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소방은요, 수익적 작용만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득되는 작용만 해요. 침익적 작용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경찰은 어때? 경찰은 수익적 작용보다는 침익적 작용을 많이 하고 수익적 작용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중적 감정을 갖고 있는 거야. 수익적 작용도 하죠. 근데 나를 맨날 단속하는 뭐 하지 마! 라고만 하니까 싫은 거야, 그냥. 우리나라에 전과자 몇 명 있을까? 전과자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나라에? 뭐라고? 2천만 명? 너무 많은 거 아니야? 1,300만 명 있습니다. 1,300명 아니고 1,300만 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과자가.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맨날 여기다가 이제 악플 졸라 다는 거지. 다치며 당해봤으니까. 뭐 심지어 그분도 아니야.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돼? 그래서 우리 경찰만의 특수성이 이런 특수성, 이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험성. 경찰은 각종 위험의 제거를 그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명령 강제 등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실력 행사를 위해 무기와 장구를 휴대하게 된다. 무기와 장구 휴대 비줄. 그래서 그 밑에 자격 요건으로 일정한 신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체력이 강하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위험성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볼 때요, 되게 유약해 보이는 사람들 안 뽑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돌발성입니다. 1번. 경찰관의 근무 여건은 대부분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가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여러분들 경찰관 중에 가장 위험한 부서가 어딜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부서. 응? 뭐라고? 형사과. 또 응? 지구대. 또 마약은 형사과예요. 또 모르겠어? 지구대 맞아요. 지구대가 제일 위험합니다. 형사과는 오히려 안 위험해요. 마약도 별로 안 위험해요. 왠지 알아요? 뭐 하는 새끼인지 알고 잡으러 가잖아. 그죠? 상대방이 위험한 새끼인지 아닌지 알고 간다고. 근데 지구대 파출소는 무슨 상황이 터질지 알아 몰라? 몰라요.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지구대 파출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근데 지구대 파출소가 제일 좀 한가하지. 근데 이 서면 같은 데는 정말 바쁩니다. 근데 주택가 같은 데 있는 지구대 파출소는 정말 한가해요. 그래서 워라밸이 아주 좋습니다. 대부분 순찰차에서 이러고 있다가 무전 떨어지고 신고 떨어지고 하면 출동하는 거야. 워라밸이 좋지. 그런데 출동했을 때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잖아. 제 동기 중에 병이 날라와가지고 병을 딱 막았는데 유리 파편이 눈에 박혀갖고 실명한 동기도 있습니다.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위험하겠죠. 그치? 그래서 현장 경찰관들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요 돌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 이번에 경찰 조직은 이와 같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사건과 사고에 즉시 대응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도의 민첩성을 갖추고 타 부서 또는 직원들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갖춰둬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가 돌발적으로 발생한다. 이게 뭐라고? 돌발성이라고. 알았죠? 이 특성을 갖다가 조직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조심하시고요. 밑에 우리 기동성입니다. 경찰 업무는 대부분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그 피해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찰 행정의 수요, 즉 범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 순찰 차량 등의 확보 등과 같이 기동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기동장비 확보입니다. 기동장비 확보. 자, 그리고 그 밑에 그 기동성은 질서 유지와 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범인의 체포와 증거 확보에 결정적인 요인이며
112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여기부터 밑줄 초동 대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것. 요거는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엄청 열심히 하는 이유가 최대한 빨리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요, 우리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던데, 막 회식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가가지고 불 끄고 막 사람 심폐소생술 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평소에 훈련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특히나 동기들끼리 가만히 있다가 막 무슨 사건이 터지면 되게 일사불란하게 역할 분담하고 막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통 동기들끼리 회식하거나 그냥 밥 먹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여져? 평소 훈련을 많이 하니까. 이게 다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 기동성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웨슬리는 경찰의 기동성이 경찰과 지역사회를 대립하게 하였으며 경찰을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고립된 사회적 집단이 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고립된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권력성.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경찰은 본질적으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 작용을 하게 됩니다. 명령 강제하는 권력 작용. 그 밑에 2번 경찰관은 질서 유지를 위해 법에 근거하여 일반 시민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 명령함으로써 시민 행동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윌슨이라는 사람이 경찰의 권력성이 경찰에 대한 반감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고, 또한 권력작용의 대상인 시민은 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해 적대적 또는 비우호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경찰관들에게 고립감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근무하다 보면요, 현타가 좀 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 소방은 일을 진짜 안 해요. 혹시나 주변에 소방관이 계시면 죄송하지만 소방관이 우리보다 일을 훨씬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기 미국 대사관 근무를 서고 있는데 거기에 파출소하고 소방서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소방서는 관할구역이 더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신고를 출동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하루 종일 경찰차가 몇 번이나 출동하는지 봤거든요. 경찰차가 40건 출동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소방은 한 번 출동했어요.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런 현실을 내가 보고 주치자 신고 나가잖아요? 그럼 소방도 공동대응 나갑니다, 보통. 그래서 소방이 공동대응 하잖아요? 그럼 오자마자 뭐 하는 줄 알아? 깨워요, 일단. 일단 깨워. 왜? 의식이 있으면 자기들은 가요. 의식이 없어. 그래서 마태가 갔어. 그럼 응급환자로 분류하거든? 그래서 자기들이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막 거칠게 깨워요. 그리고 막 승모근을 부셔요. 머리도 막 부시려고 해. 손톱도 막 부셔요. 어떻게든 깨웁니다. 그래서 의식 있으니까 저기 갈게요 하고 가. 졸라 야구르죠? 이 사람 의식은 있어. 이래서 그렇지. 그러면 얘 감당하기가 어렵잖아, 우린. 그쵸? 그냥 가요. 그냥 좋게 병원 데리고 가면 좋을 텐데. 병원 안 데려가고 어떻게든 괴롭혀서 깨워요. 그래서 그냥 가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졸라 야구르죠. 그죠? 현장 출동도 우리보다 훨씬 적게 하죠. 그런데 우리보다 존경받죠. 그치? 소방관 관련된 기사에 악플은 없어요. 경찰관 관련된 기사에 악플 졸라 많습니다. 가장 많은 기사, 가장 많은 댓글. 요거 보면 기분이 어때? 저 씨발 새끼들이. 그치? 이런 거 보면 기분이 나쁘다 못해 현타가 와요. 졸라 짜증납니다. 요게 뭐야? 요게 고립감이에요. 고립감. 시민들로부터 고립돼 있다라고 느끼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칸 보시면 고립성이 있습니다. 맥킨스는 일반 시민으로부터 격리된 경찰관들이 느끼는 고립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경찰관들은 고립되어 있다. 시민들 중 어떤 자는 우리를 무서워하고 어떤 자들은 우리들에게 아부하며 어떤 자들은 우리들을 혐오하며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때때로 우리들을 고독하게 만든다.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경찰관의 이러한 소외감은 경찰에 대한 존경심 결여, 법 집행에 대한 협조 부족,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게 고립성이야. 되나요? 고립성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권력성 때문에 온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권력성에서 고립성 쪽으로 이렇게 해두세요. 알았죠? 권력성 때문에 고립성을 느끼게 된다. 됐죠?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우리 조직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 업무의 돌발성, 위험성으로 인해 경찰은 기동성, 협동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치밀하게 조직화. 밑에 내려가서 경찰은 안정되고 능률적이며 군대식으로 조직 밑줄, 군대식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경찰 조직은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으며 계급 사회의 밑줄 제복을 착용하고 있다. 제복을 착용 밑줄. 이게 다 왜 그런 거라고? 조직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 그리고 정치성. 경찰에 대한 정치적 간섭으로 개개 경찰 공무원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러한 경찰에 대해 시민들은 객관성, 성실성 그리고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조직성, 권력성 등의 특성을 가진 경찰은 특정 정당 내지 정권에 의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치,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을 해주는 대신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알았죠? 이게 정치적 중립 안 지키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중징계 받아요. 실제로 저번에 계엄 옹호하신 경찰관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집회 현장 나가셔서도 그 약간 한쪽 편에 치우쳐져서 막 발언을 많이 하시고 평소에 후배들한테도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강요하고 그랬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중징계 받으셨습니다. 강등됐어요. 그 왜 그러는 거야? 공무원이잖아. 그죠? 공무원인데 정치적 중립 안 지키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그건 여러분들 정치적 소신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남한테 강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공무원이 제복 입고 함부로 정치적 발언을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분보장을 해주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조건으로 신분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보면 신분보장 안 해줘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정권 잡았을 때만 공무원 할 수 있어야지. 그걸 보고 우리가 엽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위직은 엽관주의죠. 고위직은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 정치적 중립 안 지키는 사람들을 임명해 주잖아. 그죠? 근데 중하위직은 어때요? 중하위직은 전부 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신분 보장해줘가면서 고용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쪽에 치우쳐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1번이든 2번이든 둘 다 개소리를 많이 하지만 둘 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공무원은. 알았죠? 그냥 무조건 한쪽 이야기만 맞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공직자로서 자세가 안 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중립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합리적이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음 달에 우리 또 선거가 있지만 그런 거 투표할 때요, 후보가 내는 공약을 보고 뽑으세요. 당 보고 뽑지 말고 제발. 알았죠?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정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권력에 줄 선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서지 말라고 신분 보장을 해주는 거라고. 줄 서지 않아도 안 잘리게 해줄게 라고. 알았죠? 자, 그리고 밑에 보수성입니다.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적 임무로 하기 때문에 혁신적 변화 밑줄,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현상 유지적인 행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보수하고 진보가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좌파 우파 막 이러는데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뭐야? 좌파 우파 기준이 뭐야? 뭔지 알아?
북한하고 친하면 좌파야? 일본하고 친하면 우파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되게 무식한 소리예요. 여러분, 우파인 사람, 좌파인 사람, 우파 좌파가 어딨어? 그죠?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이념을 제대로 모르는데 사람들이 우파 좌파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우파 좌파는요, 프랑스 대혁명을 했을 때 그 의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왕정체제에 있었던 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왼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파 좌파를 나누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파고요. 이 사람들이 보수주의자예요. 다 갈아엎자, 개혁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좌파, 진보주의자예요. 그래서 북한, 일본 이건 아예 상관없는 개념이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 경찰은요, 지금 현상 유지하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죠. 소극적 질서 유지하는 사람들이 목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경찰 조직이 계속 있다 보면 보수주의화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은요, 보수주의자들이 많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게 보수성입니다. 현상 유지. 알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야.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경찰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내부로부터의 진보나 개선은 완만한 반면 사회 정세의 변화가 심하면 정치적인 수단을 통한 외부로부터 압력에 의하여 급격하고 비약적으로 개혁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이제 경찰의 임무가 나오는데요. 우리 경찰의 임무에 대해서 우리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조직법입니다. 조직법. 이 조직법은요, 우리 경찰 조직의 구성,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경찰 조직의 구성원들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사물 관할이라고 하는 우리 사무 내용,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걸 조직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법은요, 우리가 경찰법이라는 조직법이 1991년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91년도까지는 우리 경찰의 임무를 규정하는 조직법 규정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1953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53년에? 여러분들 한국사 했잖아. 53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맞아. 정전협정이 있었죠. 그죠? 정전협정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나라 치안유지 잘 되고 있었을까요? 안 되고 있었을까요? 이제 막 전쟁이 끝났으니까 치안유지 개판이었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걸 이때 만들어요. 요거는 우리 경찰이 일반 시민을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든 작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게 이제 우리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법이거든요. 요거 작용법이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두는 법인데, 원래 이 사무 내용은 조직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만의 조직법이 없었어요. 요때는. 그래서 요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요 53년에 만든 경찰관 직무집행법, 요 작용법에 사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 내용이 지금은 우리 조직법이 있기 때문에 조직법에도 들어가 있고요, 작용법에도 들어가 있어요. 요게 전 세계 우리나라 말고는 요런 나라가 잘 없습니다. 조직법과 작용법의 임무 범위가 둘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요 내용을 배워야 되는데, 요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거는 우리 오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점심시간 조금 길게 잡고 이따 2시부터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 및 수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갈게요.